월요일이면 만나는 분입니다. 총리실 알림톡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마침 우리 코너도 잡혀있지만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요소수. 네. 비서관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당장 급한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일단 좀 전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물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주에서 이번 주 중에 27,000 리터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네. 이게 이 차량용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입니다만은 이게 길게 가야 2, 3일 하루 네. 이틀 분량입니다. 우리 차량용이 연간 8만 톤인데 네. 한 달에 한 7,000톤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27,000 리터라고 하면 27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버틸 용량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회의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0월 15일 중국이 사실상 수출 규제를 하면서 네. 각 부처별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그 중국 측과 협상을 하고 있었고 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또 환경부나 기재부 등 각자 부처별로 내부 검토를 했고요. 지난 2일에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각 네.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대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일 국무조정실 회의 이후에 국내 업계별로 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각 업계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당장은 수출을 빨리 재개해야 됩니다. 계약이 돼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재개가 돼야 되고요. 네. 그게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나라 도입이 가능한 다른 나라 호주나 네. 뭐 인도네시아, 카타르,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과 그 방안이 어느 정도인지 발굴하는 게 다음 문제이고요. 러시아는 빨라도 1, 2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가격 문제도 있고 물량을 도입하는 방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빨라야 3, 4개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응은 국내 수요 측면에서도 좀 여러 대응을 검토해야 됩니다. 네네. 당장 차량용 요소수 문제, 이 산업용을 전환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네. 또 이거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배출 허용 총량을 조정하는 상황까지도 네. 검토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배출 지금 허용... 이 요소수가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데 사용합니다. 발전소나 차량용 모두. 네. 이 환경 규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최악의 상황에는 네. 이마저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요소수 사용을 줄이는 당장 시급한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서관님, 그런데 이런 그 SCR 저감 장치를 바꾸거나 심지어는 일부 화물차에서는 저감 장치를 끄고 운행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오작동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법을 또 바꾸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요소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저감 장치를 끄고 운행하는 거 허용해 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 네. 규정을 좀 완화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 네. 그게 특정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의 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양해가 하더라도 그 네. 이후에 해지하는 기술을 또 개발해야 되고 그 역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법적인 문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의 문제만 적용되는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이 또 요소수 문제 우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우리 가장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 어떤 공동 대응이나 네. 규제 완화나 이런 게 좀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서관님, 오늘 나온 속보에는 군에서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를 좀 방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얼마나 가능한가요? 정확한 물량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실제 이제 조금이라도 네. 양과는 상관없이 방출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이 네. 보유하고 있는 비축 물량이고요. 또 이제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아직 뭐 당장 시급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농협이 네. 그 비료용으로 한 8만 톤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 수요량은 한 4만 톤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농협만 하더라도 한 4만 톤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연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도 풀 수 있겠지만 네.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모든 걸 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서관님 이렇게 그 방출되거나 비축된 게 나올 때 가격이 뭐 급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나요? 지금 실제로 네. 가격이 뭐 1.5배에서 2배, 심하게는 10배 이상 이렇게 좀 폭등하고 있는. 네네. 뭐 부르는 게 값이다는 이야기가 물건이 없어서 네. 중국 현지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이 요소수 저희가 이제 그간에 대응을 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니 이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좀 더 빨리 대응을 왜 못했을까? 제가 고향이 나주입니다. 전남 나주인데요. 네네. 공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63년에 나주에 호남 비료 공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호비라고 일명. 네. 그때 이제 농업용 요소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그 가공 공장이 있었는데 82년에 문을 닫습니다. 이 외에도 뭐 롯데 정밀화학 등 뭐 삼성 등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요소를 생산했었는데 헤이지 케미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 이후에 경제성 문제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다들 문을 닫았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근데 소방차 또 네네. 탱크 농기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면 일정 양은 국내에서 생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서관님 다른 이야기인데 마그네슘이나 니켈 등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지만 이게 뭐 특정 그 제품이 아니라 특정 그 물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원과 에너지가 취약한 나라입니다. 95% 이상 해외 의존하고 있고요. 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중국이 그만큼 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도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그 수송 거리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또 자체 비축하거나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뭐 총리실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잘 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확진자가 아직까지 뭐 급증을 한 건 아닙니다만 2,0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7,000명 나오더라도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비서관님 좀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거나 방심할 상황이 절대 아니고요. 네. 오늘 또 뭐 2,000명 가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확진자에 대한 우려는 높습니다. 네. 다만 오늘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 보고를 확진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사망자, 위중증자 그리고 병상 여력 이걸 중심으로 물론 확진자도 발표합니다만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역량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 드리는 건데요. 네. 오늘 뭐 위중증 환자가 어제랑 비슷한 409명이고요. 사망은 13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2분 늘었는데요. 그리고 병상 확보율이 50% 정도 됩니다. 현재 50% 정도 가동이 되고 50% 정도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상 상황 7,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엊그제 그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7,000명 이상 하루에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방역 패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역 패스 관련된 논란도 있는데 청소년 방역 패스는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규모 공연을 하는데 네네. 저희 원칙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그 허용하는 5,000명까지도 허용하는 이런 건데 네네. 접종 완료 여부를 청소년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일일이 청소년들을 구분할 수 없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패스를 방역 패스를 도입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았는지 음성이 받았는지 음성 네네. 확인하고 하는 그건데요. 요 대규모 공연에 한해서만 청소년과 그 성인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 한해서만 청소년들에게 이 소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거고요. 청소년들 모든 청소년들 활동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주째입니다. 일상 회복 좀 아찔아찔하기도 하고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금 한국 시리즈 관련해서 포스트 게임도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관중들을 보면 또 반갑기도 하고 자, 앞으로 2달이 고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 일상 회복 방역 더 신경 써야 될까요? 결국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건데 지금 우리 그 청소년들의 접종률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안정성에 대한 부담, 불안가 여전한데요.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를 믿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일상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또 동력은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 믿고 맞아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